사흘이 지났다. 한무준을 본 적이 없었다. 식사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아침은 혼자 먹었고 점심은 거른 적도 있었다. 저녁은 최문영과 둘이 앉았다. 넓은 식탁이었다. 6명은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최문영은 많이 먹지 않았다. 서아도 많이 먹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집사 박씨가 어느 날 저녁 서아에게 말했다. 도련님은 3층에 계십니다. 서아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올라가면 안 되는 건가요? 박씨는 잠깐 뜸을 들였다. 도련님이 원하실 때 내려오십니다. 그게 전부였다. 서아는 그 말을 이해했다. 이 집에서 무주는 있지만 없는 사람이었다. 밥은 3층으로 올라갔다. 빨래는 문 앞에 놓이면 사라졌다.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그것뿐이었다. 바깥에서 말이 많았다. 신혼여행을 안 갔다고. 신부가 첫날부터 혼자 지낸다고. 한무준이 이상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서아는 그 말들을 강태국이 보낸 기사를 통해 들었다. 강태국은 매일 연락을 해왔다. 짧은 문자였다. 별일 없지. 이상한 거 눈에 띄면 바로 연락해. 서아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서아는 일찍 깼다. 버릇이었다. 강태국 집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주방에 사람이 따로 있었다. 서아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돌아다녔다. 정원으로 나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나무들이 많았다. 이름 모를 나무도 있었다. 서아는 천천히 걸었다. 잔디가 발 아래서 눌렸다. 오래간만에 목적 없이 걷는 기분이었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서아는 올려다봤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인기척은 없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건 자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잠을 못 잔다는 뜻이었다. 서아는 시선을 내렸다. 주방으로 들어갔다. 물을 끓였다. 보이차가 있었다. 향이 깊고 따뜻한 차였다. 서아는 찻잔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다. 자기 것 하나만 만들었다. 마시다가 잠깐 멈췄다. 찻잔을 하나 더 꺼냈다. 차를 따랐다. 작은 쟁반에 찻잔 하나를 올렸다. 서아는 그 쟁반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갔다. 계단 끝에 문이 하나 있었다. 닫혀 있었다. 서아는 문 앞에서 잠깐 섰다.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서아는 쟁반을 문 앞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려갔다.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 보니 찻잔이 비어 있었다. 서아는 빈잔을 들고 내려왔다. 그 다음 날도 차를 올렸다. 그 다음 날도. 대답은 없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찻잔은 매일 비어 있었다. 서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랬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차를 올려놓고 내려가려는데 문이 열렸다. 서아는 계단 중간에서 멈췄다. 무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슬랙스의 셔츠 차림이었다. 셔츠 단추가 위에서 2개 열려 있었다. 머리가 정돈되지 않았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흉터가 이 각도에서도 보였다. 광대뼈에서 턱선까지. 낮에 보니 더 선명했다. 무주는 서아를 봤다. 서아는 올려다봤다. 매일 가져다 줬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식장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였다. 네, 왜요? 서아는 잠깐 생각했다. 불이 켜져 있어서요. 무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아를 보다가 찻잔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올라와요. 서아는 올라갔다. 3층은 달랐다. 아래층과 구조가 같았지만 느낌이 달랐다. 책이 많았다. 벽 전체가 책이었다. 책상이 창가에 있었다. 종이들이 펼쳐져 있었다. 가까이서 보지 않았다. 무준이 창가 의자에 앉았다. 서아는 찻잔을 책상 옆에 내려놓았다. 무준이 찻잔을 들었다. 마셨다. 서아는 나가려고 돌아섰다. 앉아요. 서아는 돌아봤다. 무준은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아를 보지 않았다. 서아는 방 안 의자를 찾았다. 책상 반대편에 작은 의자가 있었다. 거기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무준은 차를 마셨다. 서아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다. 서아가 매일 걷는 길이 보였다. 3층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서아는 생각했다. 잠을 못 자요. 서아가 물었다. 무주는 잠깐 있다가 말했다. 오래됐어요. 차가 도움이 됐어요. 조금.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이유를 알 필요가 없었다. 오복녀도 그랬다. 서아가 밤에 울고 있어도 왜 우냐고 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게 더 나을 때가 있었다. 무준이 빈 찻잔을 내려놨다. 내일도 가져다 줄 거예요? 서아는 일어서며 말했다. 불이 켜져 있으면요. 무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아는 3층을 내려왔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괴물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서아가 본 건 달랐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다. 숨어있는 사람이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서아는 알았다. 강태국 집에서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있지만 없는 사람으로. 서아는 2층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창밖에 정원이 있었다. 나무들이 햇살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서아의 하루는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새벽에 일어나 정원을 걷고 차를 끓여 3층에 올려두고 최문영과 저녁을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할 일이 없었다. 강태국 집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여기는 반대였다. 서아는 그 비어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낯설었고 나중에는 불안했다. 손이 가만히 있으면 몸이 긴장했다. 어느 날 오후 서아는 주방에서 최문영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주방 담당 아주머니가 말렸지만 서아는 그냥 했다. 칼질이 빨랐다. 능숙했다. 아주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고 봤다. 많이 해보셨네요. 네. 요리 좋아하세요? 서아는 잠깐 생각했다.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왔어요.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을 차렸다. 최문영이 내려왔다. 식탁에 앉으며 국을 봤다. 서아를 봤다. 내가 했어? 거들었습니다. 최문영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 모금 떴다. 내려놓지 않았다. 계속 먹었다. 서아는 그걸 다 먹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최문영이 말했다. 무준이 밥을 잘 안 먹어. 서아는 국그릇을 치우다 멈췄다. 입에 맞는 게 없어서. 어릴 때부터 그랬어. 최문영은 서아를 보지 않았다. 식탁 위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서아가 물었다. 흰주. 담백한 거.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서아는 새벽부터 일어나 흰죽을 썼다. 쌀을 충분히 불렸다. 참기름을 한 방울만 넣었다. 간은 거의 하지 않았다. 차와 함께 쟁반에 올려 3층으로 가져갔다. 문을 두드렸다. 차 가져왔어요. 죽도요. 안에서 소리가 났다. 의자 끄는 소리 같았다. 잠깐 후 문이 열렸다. 무준이 쟁반을 봤다. 서아를 봤다. 죽은 왜요? 드셔보세요. 무준은 쟁반을 받지 않았다. 서아는 그냥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 종이들을 한쪽으로 밀고 쟁반을 내려놨다. 무준은 그 과정을 보고 있었다. 서아가 숟가락을 죽 옆에 놓으며 말했다. 식기 전에 드세요. 그리고 나가려 했다. 앉아요. 서아는 돌아봤다. 무준은 이미 의자에 앉아 죽을 보고 있었다. 서아를 보는 게 아니었다. 그냥 습관처럼 말하는 것 같았다. 서아는 저번처럼 책상 반대편 의자에 앉았다. 무준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 번 떴다. 먹었다. 멈추지 않았다. 계속 먹었다. 서아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봤다. 천천히 먹는 사람이었다. 급하지 않았다. 절반쯤 먹었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고 차를 마셨다. 그리고 다시 죽을 먹었다. 다 먹었다. 빈 그릇이었다. 무준은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어디서 배웠어요? 서아는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다. 살다 보니까요. 무준은 더 묻지 않았다. 서아는 쟁반을 챙겼다. 빈 그릇을 올리다가 손목이 꺾이며 그릇이 기울었다. 무준이 손을 뻗었다. 그릇을 잡았다. 동시에 서아의 손등이 무준의 손 위에 얹혔다. 둘 다 멈췄다. 무준의 시선이 서아의 손으로 내려갔다. 손등의 흉터였다. 오래된 흉터. 선명하고 길었다. 서아는 손을 빼려 했다. 무준이 잡지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다. 서아는 빼지 않았다. 무준의 손가락이 흉터 위를 스쳤다. 결혼식 때처럼 느려졌다. 이번엔 지나치지 않았다. 흉터에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짚었다. 서아는 숨을 참았다. 무준의 손이 따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식장에서 처음 잡혔을 때는 차가웠는데 무준이 말했다. 언제 났어요? 12살 때요. 어떻게? 서아는 잠깐 있었다.
컵이 깨졌어요. 사실이었다. 전부는 아니었다. 무주는 더 묻지 않았다. 서아의 손을 한 번 더 봤다. 그리고 손을 놓았다. 서아는 그릇을 쟁반에 올렸다. 무준이 조용히 말했다. 재벌가 딸 손이 아니에요. 서아는 멈췄다. 무주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아를 보지 않았다. 그 말이 비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에 뭔가가 있었다. 차갑지 않은 무언가. 서아는 쟁반을 들었다.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손등이 느껴졌다. 흉터 위를 짚던 온도가 남아있었다. 서아는 왼손으로 오른손 손등을 덮었다. 그 온도가 사라지기 전에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 그 흉터를 봤다. 강태국은 본 적 없었다. 세리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기억하지 못했다. 오복녀만 알았다. 그 손을 밤새 소독해준 사람이니까. 그런데 무준이 봤다. 보고 물었다. 서아는 2층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았다. 손등을 내려다봤다. 흉터는 그대로였다. 달라진 게 없었다. 달라진 건 서아 쪽이었다. 뭔지 몰랐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아까보다 숨이 편하게 쉬어졌다. 그게 전부였다. 서아는 그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정원 나무들이 흔들렸다. 최문영은 매일 서아를 봤다. 식사 때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정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볼 때마다 같은 눈이었다. 멀리서 보는 눈,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눈. 서아는 그 눈이 불편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눈이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서아는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강태국 집에서 챙겨온 책 중 하나였다. 오래된 소설이었다. 오복녀가 예전에 읽어주던 책이었다. 서아는 그게 좋아서 가져왔다. 인기척이 났다. 최문영이었다. 서아는 책을 덮고 일어서려 했다. 최문영이 손을 들었다. 앉아있어. 최문영이 벤치 반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었다. 최문영은 정원을 봤다. 서아도 정원을 봤다. 바람이 조금 불었다. 나무가 흔들렸다. 무준이 밥을 먹더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 씨한테 들었어. 내가 죽을 썼다고. 입에 맞으셨으면 다행이에요. 최문영이 서아를 봤다. 강태국 집에서 요리를 배웠어? 서아는 잠깐 멈췄다. 배운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요. 거기서 오래 있었지. 네, 어릴 때부터. 네. 최문영은 다시 정원을 봤다. 서아는 옆 얼굴을 봤다. 이 각도에서 보면 눈과 주름이 더 보였다. 입술이 가늘게 다물려 있었다. 뭔가를 참고 있는 입술이었다. 부모님은? 서아는 책을 손에 쥐었다. 없어요. 언제부터?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강태국 씨 집에 있었어요. 최문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다. 쥐었다 폈다. 서아는 그 손을 봤다. 어릴 때 어디 있다가 거기 갔어? 서아는 잠깐 있었다. 시장이요. 떠돌았다고 들었어요. 들었다고? 기억은 없어요. 최문영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아주 조금. 서아는 느꼈지만 이유를 몰랐다. 최문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정원 끝 나무를 봤다. 몇 살에 거기 들어갔어. 3살인가 4살이라고 들었어요. 최문영이 고개를 돌렸다. 서아를 봤다. 이번엔 달랐다. 멀리서 보는 눈이 아니었다. 가까이 있는 눈이었다. 뭔가를 찾는 눈이었다. 서아의 눈을 봤다. 코를 봤다. 입술을 봤다. 처음 만나던 날과 같았다. 그리고 시선이 내려갔다. 목덜미였다. 서아는 알았다. 저 사람이 매번 보는 자리였다. 처음 만나던 날도 봤다. 오늘도 봤다. 드레스 깃이 낮은 날은 더 오래 봤다. 서아는 오늘 셔츠 깃이 낮다는 걸 알았다. 거기. 최문영이 말했다. 목덜미에 점이 있지. 서아는 손을 들어 목덜미를 짚었다. 네,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최문영의 눈이 흔들렸다. 잠깐이었다. 금방 가라앉았다. 하지만 서아는 봤다. 그 눈 안에 있었던 것을. 슬픔이었다. 오래된 슬픔. 참아온 슬픔. 최문영이 시선을 거뒀다. 일어섰다. 서아도 일어서려 했다. 최문영이 말했다. 앉아있어. 그리고 걸어갔다. 서아는 앉아서 그 뒷모습을 봤다. 최문영은 천천히 걸었다.
정원 끝까지 가서 멈췄다. 나무 앞이었다. 손을 뻗어 나무 껍질을 짚었다. 거기서 한참 있었다. 서하는 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손에 책이 들려 있었다. 오복녀가 읽어주던 책. 표지가 낡았다. 서하는 그 표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너는 어딘가에 진짜 가족이 있을 거야. 오복녀의 말이 났다. 서하는 그때도 믿지 않았다. 지금도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최문영의 눈이 자꾸 생각났다. 그 눈 안에 있던 것. 슬픔만이 아니었다. 슬픔 뒤에 있던 것. 그리움이었다. 서하는 책을 폈다. 읽히지 않았다.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서하는 책을 덮고 정원을 봤다. 최문영은 아직 나무 앞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가 흔들렸다. 최문영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서하는 그게 울음인지 바람인지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 않았다. 알면 안 될 것 같았다. 서하는 시선을 거뒀다. 책을 다시 폈다. 이번에는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페이지를 봤다. 활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의미 없이. 발소리가 났다. 최문영이 돌아오는 소리였다. 서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최문영이 지나갔다. 서하 옆을 지나며 잠깐 멈췄다. 멈춘 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서하는 혼자 벤치에 남았다. 목덜미를 짚었다. 붉은 점이 있는 자리. 어릴 때부터 있었다. 거울에서 볼 때마다 그냥 점이었다. 신경 쓴 적 없었다. 지금도 그냥 점이어야 했다. 서하는 손을 내렸다. 책을 폈다. 강태국의 문자가 줄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왔다. 2주가 지나며 이틀에 한 번이 됐다. 한 달이 되니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 서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강태국은 그래도 보냈다. 습관처럼. 서하는 그 문자들을 읽지 않고 쌓아뒀다. 오복녀에게는 매일 전화했다. 짧은 통화였다. 오복녀는 잘 지내냐고 물었다. 서하는 잘 지낸다고 했다. 오복녀는 밥은 먹냐고 물었다. 서하는 먹는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둘 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둘 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서하는 잠을 못 자고 부엌에 내려왔다. 물을 마시려 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에 달이 있어서 어둡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찬물을 꺼냈다. 인기척이 났다. 계단 쪽이었다. 서하는 돌아봤다. 무준이었다. 셔츠에 바지 차림이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가까이 오니 보였다. 약통이었다. 작은 갈색 약통. 무준은 서하를 보고 멈췄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마주봤다. 서하가 먼저 말했다. 잠이 안 오세요? 무준은 약통을 내려다봤다. 습관이에요. 약을 드세요. 자려고. 서하는 잠깐 있었다가 냉장고를 다시 열었다. 물을 꺼내 잔에 따랐다. 무준 앞에 내밀었다. 무준은 약통에서 알약을 꺼냈다. 물과 함께 삼켰다. 서하는 그 옆에 서서 자기 물을 마셨다. 부엌이 조용했다. 달빛이 창으로 들어왔다. 무준의 얼굴 오른쪽이 빛 속에 있었다. 흉터가 보였다. 이 각도에서 이 빛으로 보니 달랐다. 낮에 보는 것보다 더 선명했다. 더 오래된 것 같았다. 서하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봤다. 무준이 말했다. 봐도 돼요. 서하는 시선을 거뒀다. 죄송해요. 익숙해요. 무준은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달이 있었다. 구름이 조금 있었다. 무준은 한참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언제부터 잠을 못 잤는지 기억이 없어요. 서하는 냉장고에 물을 넣으면서 들었다.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무서워서 못 잤고 지금은 그냥 안 와요. 무서워서. 서하는 그 말을 잡았다. 묻지 않았다. 무준이 계속했다. 이 집에 오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나가지 못했어요. 왜요? 무준은 서하를 봤다. 위험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서하는 더 묻지 않았다. 위험했다는 말이 어떤 무게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목소리가 가벼웠다. 오래 사귄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하는 식탁 의자에 앉았다. 무준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달빛이 식탁 위에 떨어졌다. 서하는 그 빛을 보다가 말했다. 저도 나가지 못하는 집이 있었어요. 무준이 봤다. 강태국 씨 집이요. 이유는 달랐지만요.
무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기선 항상 뭔가를 해야 했어요. 손이 비면 불안했어요. 여기 와서도 한동안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이상했어요. 서한은 말하고 나서 자기가 왜 이걸 말하는지 몰랐다. 무준에게 할 말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어두운 부엌이라서 그랬는지 몰랐다. 달빛 때문인지 몰랐다. 무준이 말했다.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 나아요.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서한은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다른 거예요. 무준은 서한을 봤다. 오래 봤다. 서한은 그 시선을 받으며 식탁을 봤다. 달빛이 나무결을 비췄다. 무준이 말했다. 나는 곧 나갈 거예요. 서한은 올려봤다. 이 집 말고요. 밖으로. 위험하지 않아요? 곧 아니게 돼요. 무준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두려움이 없었다. 서한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숨어있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나올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두려워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건 달랐다. 완전히 달랐다. 무준이 일어섰다. 자야겠어요. 서아도 일어섰다. 무준이 계단 쪽으로 가다가 멈췄다. 등을 보인 채로 말했다. 강세린이 아니죠. 서아는 굳었다. 무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식장에서. 서아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준은 계단을 올라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3층 문이 닫혔다. 서아는 부엌에 혼자 섰다. 달빛이 그대로였다. 식탁이 그대로였다. 달라진 게 없었다. 서아의 숨만 달라졌다. 처음부터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달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차를 마셨다. 죽을 먹었다. 손등에 흉터를 짚었다.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알면서. 서아는 식탁 의자를 잡았다.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무릎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데서. 오래 버티던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다. 창밖에 달이 있었다.